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지훈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즌 흥미로웠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어느덧 최종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한 경기만 남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은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는 실패를 했고 단 하나 남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 리즈전 반드시 승리하고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거절의 대명사가 된 토트넘, 많은 감독들 나겔스만이라든가 슬롯이라든가 많은 감독들이 이름이 올랐지만 현재까지 성사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현지에서는 문제는 레비 회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레비 회장 그리고 차기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야기까지 토트넘의 최종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의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요. 강등이 유력해진 리즈 유나이티드는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모습이고요. 토트넘 역시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유럽 대항전 티켓과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전 경기 브렌트포드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유럽 대항전 진출이 어려워졌고 브렌트포드전에 앞서 빌라에게도 1대2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리즈전을 반드시 승리하고 빌라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기적을 노리는 토트넘이고 최근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해리케인과 손흥민 그리고 클룹스키, 히샬리송까지 공격적인 자원들을 모두 투입해 승리를 하겠다는 것이 메이슨 감독 대행의 생각입니다. 상대전적은 최근 6번 만나 토트넘이 4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처음 맞대결에서는 난타전 끝에 4대3 대승을 거뒀고요. 최근 3경기에서는 토트넘이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2월 26일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즈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그나마 좀 희망을 살릴 수 있고요. 리즈 역시도 승점 3점이 절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을 안방에서 제압을 한 후에 다른 에버튼이라든가 레스터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극적인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즈는 토트넘을 잡아야 되고요. 토트넘도 유럽 대항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리즈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승점 58점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토트넘이 57점으로 8위, 브렌트포드가 56점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과 리버풀이 유로파 리그 티켓이 확정이 됐고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놔두고 빌라, 토트넘, 브렌트포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즈전을 반드시 잡아야 그나마 희망을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와 브렌트포드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리즈도 승점 3점이 절실한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사우스햄프턴이 승점 24점으로 강등이 확정이 됐고요. 리즈가 승점 31점으로 19위, 레스터가 승점 31점으로 18위, 에버튼이 승점 33점으로 17위입니다. 이제 강등이 걸린 두 자리를 놓고 지금 리즈, 레스터, 에버튼이 경쟁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은 에버턴입니다. 일단 자력으로 강등을 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레스터나 리즈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거두고 에버튼이 미끄러지길 바라야 되는 상황. 리즈 입장에서는 토트넘전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토트넘 기자회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기적적인 UECL 티켓, 그러니까 유로파 컨퍼런스 티켓을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메이슨 대행도 유럽 대항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팀 뉴스를 보면요. 크리스탄 로메로는 부상으로 나설 수 없다라고 확언을 했고요.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훈련에 참가했다. 우리는 그가 이번 주말에 팀을 돕기를 희망한다라고 팀 뉴스를 전했습니다. 에릭 다이어도 지금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프리시즌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슨 대행은 유럽 대항전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 유럽 대항전 티켓은 의미가 있고 우리는 확실히 유럽에서 경쟁하고 싶다. 이 정도 큰 규모의 클럽에게는 모든 유럽 대회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유럽에 있든 없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구성원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적인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내고 싶지만 혹시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토트넘에 맞게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메이슨 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많은 불확실성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팀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대감을 만들고 희망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 클럽은 분명 미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에서는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나기 이전과 이후의 그런 경기력과 결과들을 봤을 때 분명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하루빨리 감독을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대행까지 가면서 팀이 어려워졌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슨 감독 대행은 좋은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클럽이다. 그리고 최근의 보도들에 따르면 나겔스만이라든가 슬롯이라든가 여러 감독들이 지금 토트넘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메이슨 감독 대행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감독들에게 매력적인 클럽인가 라고 했더니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역사가 있고 빅클럽이다. 감독뿐만 아니라 코치와 선수들에게도 매력적인 클럽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엠블럼을 대표하는 특권과 명예를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간단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최근 보여준 역사라든가 지난 시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감독들이 좀 거절한다고 해도 토트넘은 여전히 빅클럽이고 매력적인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해리 케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질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해리 케인이 혹시라도 마지막 경기면 그동안의 임팩트라든 경기력을 좀 요약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메이슨 대행은 이 질문에 답변을 거절합니다. 케인은 여전히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활약을 정리하고 싶지 않다. 정리하거나 요약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케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10년 후에도 토트넘은 축구 클럽이고 여전히 매력적인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케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뭐 팀을 떠나거나 또 누군가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고 토트넘은 여전히 토트넘일 것이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메이슨 감독 대행입니다.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이 오면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스쿼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메이슨 대행은 이거에서 즉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직은 감독 대행이고 아직은 차기 감독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메이슨 대행은 물론 나는 우리가 큰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대 중인 많은 선수들, 뭐 은돈벨레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스쿼드에 대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일단은 우선순위일 것이다. 지금은 이적 시장보다는 감독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감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방향성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가장 부족한 점들이거든요. 감독이 지금 제대로 오지 않는, 그러니까 선임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 방향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특히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에 대한 전권을 달라, 그러니까 결정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레비 회장이 거절을 했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토트넘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메이슨 대행도 이런 걸 언급을 했고요. 차기 감독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 없이는 이적 시장을 설명하거나 시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하루빨리 차기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메이슨 대행은 지난 브렌트포드전 패배에 대해서는 항상 실망스럽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쉽지 않았다. 특히 월드컵이 있는,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에 열렸기 때문에 휴식기가 있는 긴 시즌이었고 40경기에서 50경기를 치르는 동안 그 사이 스태프도 한 명 잃었고 감독도 2명이 팀을 떠났다. 어려운 시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메이슨 대행은 일단은 여름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 선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 우리는 여름에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뇌부들이 결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차기 감독 선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메이슨 대행의 코멘트를, 기자회견의 이제 멘트를 보면서 요것과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또 거절, 토트넘의 현실, 문제는 레베 회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계속 감독들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의 거절의 역사,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도 최우선 협상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겔스만 감독도 결국에는 협상이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에서는 뭐 토트넘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영국이나 독일 쪽에서는 아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이런 이적 시장에 대한 권한을 원했지만 토트넘 레베 회장이 거절을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에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토트넘을 거절한 게 됐고요. 이후에 페어노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아르네 슬롯 감독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슬롯 감독도 결국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은 페어노르트에 집중을 할 것이고 토트넘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 또는 토트넘 팬들은 슬롯 감독이 본인이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토트넘을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셀틱을 이끌고 있는 오연규의 스승이기도 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야기가 나왔고, 루이스 엔리케, 스페인을 이끌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 그 다음에 현재 레버쿠젠을 잘 이끌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 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모두가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무직인 상황에도 토트넘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컷오프 사이드의 보도고요.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토트넘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토트넘이 후보로 두고 있는 감독을 파리 생제르맹이 데려가 토트넘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엔리케 감독은 이번 여름 PSG에 부임할 수 있는 인물들 중 선두주자로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리케 역시 토트넘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현지에서는요, 토트넘의 수뇌부, 특히 레비 회장을 저격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저격도 최근에 좀 화제가 됐죠. 토트넘은 내가 유일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클럽이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장이 비어있던 때가 많았고 무엇보다 레비 회장은 내가 결승전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우승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클럽은 내 인생 전무후무한 클럽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의 날을 높였습니다. 토트넘에서 뛰었던 축구 전문가 라몬 베가 역시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나는 토트넘 수뇌부가 축구
직구계가 얼마나 좁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감독, 코치, 전현직 선수는 물론 에이전트까지 토트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모두 과거와 현재에 토트넘에서 경험한 내용을 언급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다음 감독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클럽의 의사결정권자들의 태도와 처신이 오늘날 클럽을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내부자들이 단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축구팀은 사교적이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옆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일체감, 그러니까 유대감을 줘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토트넘의 이 멘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토트넘의 단절은 꼭대기, 가장 최우선, 옆에 있는 사진에 레뷰 회장에서 시작된다 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 영국 더선의 보도는 이러면서 지금 토트넘을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정보까지 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레뷰 회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적 시장의 권한을 감독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토트넘의 지금 엄청난 현실, 거절 또 거절당하는 현실들이 이런 문제가 레뷰 회장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한 경기를 잘 치르고 적어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단순한 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포를 기다리고 있는 국내 팬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 동안 침묵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리즈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면 리그 11호 골을 기록하게 되고요. 통산 득점은 이제 104호 골이 됩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레전드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넘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첼시의 레전드인 디디에 드록바와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호날두를 넘고 드록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과연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 라인업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이게 영국 축구 매체, 축구 통계 매체죠. 후스코닷컴의 예상 라인업인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배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가급적이면 많은 골을 넣는 게 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예상을 했는데요. 4-2-3-1 포메이션이고요. 해리케인이 전방에 있고 이선에 손흥민, 쿨리셉스키, 시샬리송. 사실 요 4명의 공격 라인이 가동됐던 적이 거의 없는데요. 뭐 지고 있을 때 후반에 이런 적은 있어도 선발로 이렇게 애초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축한 적은 없었는데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리즈를 제압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후이비에르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키과 비수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이어는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물론 한 경기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산체스와 랑글레가 센터백을 구축하고요. 데이비스와 로얄이 좌우 풀백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토트넘의 부상자를 보면요. 벤탄쿠르 요리스는 시즌 아웃이 됐고요. 에릭 다이어도 최근에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세선용도 나올 수가 없고 크리스탄 로메로도 메이스 감독 대행이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이비에르 정도만 이제 훈련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스쿼드 구성에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일단 메이슨 감독 대행은 3백보다는 4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나가고 리즈전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것도 다득점 승리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이슨 감독 대행은 지난 브렌트포드전과 달리 시샬리송이 선발로 나설 수 있다라고 이 매체는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그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리슨과 로드리고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코우와 포쇼, 맥케니 중원 조합을 통해서 토트넘과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리즈도 아담스라든가 달라스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부상이 좀 있는데 특히 벤포드가 나설 수 있을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로드리고가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후스코닷컴 예측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리즈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가 실패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컨퍼런스 리그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잔류가 절실한 기적을 노리고 있는 리즈가 좀 더 절박하다라는 분석인데요. 리즈는 토트넘의 승리하고 레스터와 에버튼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들의 승점 32점 중 22점이 홈에서 나왔고 팬들은 EPL 잔류를 위해 열렬한 응원을 할 것이다. 아무래도 홈에서 강한 리즈이기 때문에 토트넘전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에 대한 추진력을 잃었다. 그들은 지난주 브렌트포드 1-3으로 패배하면서 타격을 입었고 지난 7번의 리그 경기 중 단 한 번만 승리한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또한 슬롯 감독이 차기 감독직을 거절하면서 토트넘은 곤경에 처했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최근 7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5번이나 패배했다. 토트넘은 원정에서 약하고 리즈는 안방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리즈가 안방에서 토트넘에 더 많은 불행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즈의 3대1 승리 그리고 기적적인 잔류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반면 스카이 스포츠는 좀 반대되는 예상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2대1 승, 리즈의 강등을 예상했습니다. 리즈는 지난 시즌 EPL에 왔다. 그들은 마지막 날 강등권에서 벗어났는데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샘 엘레다이스의 팀은 어떻게든 에버튼과 승점차를 뒤집고 싶어 하지만 영감을 주지 않는다. 리즈는 지난 23번의 EPL 경기에서 단 3번만 이겼고 동기부여가 좀 없는 토트넘을 상대로도 활기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리즈가 잔류하기 위해서는 에버턴이 지고 레스터가 지거나 비겨야 하는데 일단은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리즈의 강등을 예상했고 토트넘의 2대1 승리 그리고 유럽파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희망을 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BBC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서튼의 예측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리즈는 최악이지만 토트넘도 좋진 않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엘러데이스 감독은 그의 팀이 후방에서 얼마나 나쁜지 절망에 빠졌고 그는 단 3경기만 지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강등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즈는 승리 아니면 무조건 강등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토트넘도 많은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이번 시즌 매우 드물게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토트넘이 7위를 차지하면서 유럽 대항전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대1 무승부 함께 리즈는 강등되고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포포2 예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리즈가 잔류에 대한 절실함이 있지만 리즈의 최근 경기력 그리고 결과들을 봤을 때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팀이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상황이고요. 부상자도 많은 상황에서 리즈가 토트넘을 꺾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토트넘도 희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승리를 해야 그리고 다득점 승리를 해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메이슨 감독 대행은 상당히 공격적인 요 사진 보면 이제 시샬리송, 케인, 손흥민 여기에 쿨루셉스키까지 투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격적인 라인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메이슨 감독 대행입니다. 어쨌든 토트넘도 나름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케인이나 손흥민은 또 득점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선수들 개개인은 동기부여가 가득한 상황이고 그리고 시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생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샬리송이라든가 케인, 손흥민 이런 강한 동기부여,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리즈를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토트넘의 3대1 승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리그 11호 골을 성공시키면서 호날두를 넘어 드록바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종의미를 거둬서 토트넘이 시즌이 좋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포포2 정지훈 편집장이었고요. 앞으로 포포2 한국판의 기자들은 한준TV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